오늘은 나 혼자 귀신이 보인다 라는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을 만들면서 보시는 분들이 무섭고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덜 무서운 귀신으로 고르는 바람에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제가 이 소설 리뷰 사진을 만들다가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들을 재미 들려서 만들어 봤는데 남자들은 이쁘면 귀신이건 뭐건 덜 무섭다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러브데스 로봇에 나오는 세이렌과 명성황후 그리고 사이보그를 섞어봤는데 눈이 좀 무섭긴 하네요. 이제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자며 데리고 갑니다. 무서운 아저씨는 걸어가는 산길이 가파르고 험하다며 현실에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작가의 생각이 재밌다고 느끼는데 사고를 당해서 즉사를 당하면 엄마나 아빠처럼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 주인공처럼 현실에서 의사들이 살리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험한 길로 시간을 지체시킨다는 게 흥미있는 관점입니다. 어린 소년인 주인공은 검은 양복 아저씨의 바지를 붙잡고 울면서 죽기 싫다고 매달립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승사자 김춘삼은 저승의 법도를 어기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우리의 김춘삼 아저씨는 그 벌로 지옥에 떨어져 지옥불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저승의 판관은 남들의 몇 배에 달하는 선행을 베풀면 김춘삼을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주인공 소녀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응급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새카만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 귀신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소년이 쳐다보자 얼굴이 맞닿을 때까지 내려오며 자기가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어린 소녀는 겁이 나서 고개를 끄덕일 때 귀신이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간호사인 여자 귀신은 남편과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신은 죽고 남편은 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탓이라며 혼자 자책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승사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온 여자 귀신은 이곳에서 원홀령이 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 누나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여자 귀신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는 대뜸 아줌마가 자책하지 말라면서 전해주는데 당연히 남편은 믿지 않고 소녀는 안절부절하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자 귀신은 똑바로 하라며 소년을 괴롭히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괴롭힘을 당하던 중에 병실로 남편이 찾아오고 소년은 여자 귀신의 말을 전해줍니다. 여자 귀신은 한을 풀었다며 남편에게는 소년을 괴롭힌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지 할 말만 하고는 서서히 빛가루가 되어 사라집니다. 작가는 한이 있어서 저승에 못 간 귀신들을 이기적이라고 이 소설에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년은 다음날 할머니가 부모님의 사망 소식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소년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까지 원홀령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은 기억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들어간 날에 그곳의 아이들은 모두 엄마라고 부르는 원장 수녀님을 만나 인사를 하던 중에 웬 여자아이가 수녀님 옆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장 엄마를 왜 따라다니냐고 물어보니 자신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원한마저 잊어버린 부유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원장 엄마의 손을 부유령이 슬쩍 밀어버리고 뜨거운 음식에 기다리던 아이가 화상을 입습니다. 주인공은 화가 나서 부유령에게 다그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원장 엄마가 생김새를 물어보게 되고 자신의 죽은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모든 일을 말해주니 원장 엄마는 과거의 가난에 지쳐서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수녀가 되었는데 아이는 병으로 죽고 남편은 술만 마시다가 얼마 안 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못 잊어서 따라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원장 엄마의 말을 부유령이 되어버린 아이에게 전해줘도 사라지지 않고 원장 엄마 곁에 따라다닙니다. 소년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부유령을 지켜보며 보육원 생활을 합니다. 소년은 많은 공덕을 쌓아서 김춘삼 아저씨를 풀어줄 생각에 보육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식사 때도 맛있는 반찬을 양보하면서 소년이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공덕 쌓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1년 전에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을 나간 수철이 형이 장의사 밑에서 염하는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말하기를 무거운 물통을 들어서 하수도에 버리는 일이라며 꼬시는데 주인공은 시체를 염할 때 약품을 무단 투기하는 줄 알고 거절을 합니다.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원장 엄마에게 전화가 오고 수철이 살인범으로 잡혔다는 걸 알게 된 소녀는 원장 엄마를 설득해 경찰서에 같이 갑니다. 수철이 버리던 통에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염산을 넣어서 하수도에 액체를 버리다 붙잡혔는데 형사는 배우자를 잡으려고 원장 엄마 보고 수철을 설득해달라고 말합니다. 수철이 조사실에 들어오는데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아기가 들끓는 검은 원혼이 보였습니다. 원장 엄마의 설득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수철이 일하는 배우의 조직은 강제로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척출하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철이 하는 일은 시체를 통에 넣고 염산을 뿌려버리는 일이었고 자백을 받은 경찰들은 조직원들을 모두 잡아넣고 수철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수철이 모든 일을 실토했는데도 사라지지 않았던 검은 원혼과 한이 풀리면 사라지는 병원에서의 원혼령을 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주인공은 처음으로 빙의령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보육원 출신의 선아 누나에게 추천받아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선아 누나는 그 공장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 점심시간 때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친해집니다. 어느 날 새로 공장에 들어온 지만이라는 형과 친해지고, 그 인연으로 선아와 지만이 사귀게 됩니다. 지만이 선아와 싸웠다고 주인공에게 말하는데,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국물 맛이 없어졌다고 다툰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안성탕면은 계란 넣는 게 맞고 다른 라면은 그냥 먹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싸우고 지만이 공장 옆에 작은 무더미에 누워서 쉬고 있는 걸 발견한 주인공은 내려오라고 말하지만 무시하고 누워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선아에 살려달라는 전화에 급히 누나의 집에 가보니 지만의 얼굴에 웬 아저씨의 얼굴이 보이고 선아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를 보호하며 막다가 경찰이 오고 지만은 잡혀가는데 아저씨 모습에 귀신이 빠져나오면서 주인공을 쳐다보며 웃고 있습니다. 선아는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만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귀신을 보지만 그뿐이고 아무런 수단이 없어서 이런 일을 막지 못한다는 걸 자책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원 묘지에 갑니다. 어느 무더미에 앉아있는 귀신 앞에 가서 주기도문과 불경을 외워보고 복숭아 나무로 찔러봐도 통과하기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이 방면의 전문가로 알려진 무당들을 찾아갔는데 부적만 팔 생각만 하길래 발길을 돌립니다. 공장의 회식 자리에서 베트남 직원에게 귀신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푸념했는데 그 말을 듣더니 여성 한 명을 소개해줍니다. 여성의 사정을 듣고 보니 베트남에서 무당을 하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한국에 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귀신 퇴치 방법을 묻는 주인공에게 귀신 쫓는 방울을 보여주는데 그 방울에는 귀신의 얼굴이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방울을 흔드니 귀신이 울부짖는데 웬만한 부유령이나 잡기들은 물리친다는 걸 알게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에 구입합니다. 방울을 들고 공동묘지에서 흔드니 주변의 부유령들이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이제 주인공은 귀신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귀신의 이야기가 각각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점점 다양한 귀신들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테마록이라서 보게 되었는데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순수 테마 소설입니다. 그동안 때려부시는 소설들만 봐서인지 잡기 하나에 달달 떠는 주인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몇 가지 관점이 흥미로웠으나 주인공에게 조금 더 다른 능력을 주었으면 괜찮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재미있었는데 어린 소년의 주인공이 병원에서 공포를 느끼는 감정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저는 100화 정도 보았고 이제 다시 때려부시는 소설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